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힘 좀 받으세요. 네,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인강은요, 굉장히 여러분들 지루하고 힘든 그런 공부법입니다. 그 공부법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스스로 조금은 유치해지셔야 돼요. 네, 여러분 스스로 적극적인 액션을 보이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최태성한테 여러분 이름 외치라 그랬죠. 어떤 친구는 지금 이렇게 팔짱 끼고 해봐. 이렇게 하는 친구 있거든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네, 그냥 적극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 오감을 다 활용해야 돼. 돈을 열심히 보고요, 쓰시고요, 그리고 멈블링 이야기도 하시고요, 액션도 하시고요. 이래야 여러분들 인강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어차피 뭐 누가 봐요? 아니잖아. 그냥 우리 둘끼리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쑥스러워합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shut up, shut up. 선생님 지금 억지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shut up. 저도 지금 힘을 좀 내려고. 자, 이렇게 올라와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 오바쟁이. 네, 자 여러분들 힘 좀 내셨죠? 자, 이제 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남북국 시대 중에서 이제 북국 어떤 나라가 있다 그랬죠? 발해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남국 통일신라 봤잖아요. 이번 시간은 발해입니다. 자, 이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누군가요, 여러분들? 네, 바로 고씨가 아니라 대씨입니다. 고구려는 고씨죠. 그죠? 백제는 부여씨, 그리고 신라는 김씨, 발해는 대씨예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698년 바로 이 대조영 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발해를 어디에서 세웠다?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바로 동모산에서 발해를 세웠다. 요것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어디서? 동모산에서 발해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몇몇 왕들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주요 왕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발해란 나라는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고구려와 적대적이었던 나라가 있잖아. 어떤 나라? 나당, 신라와 당나라. 그 신라와 당나라 손을 잡고 결국 고구려를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고구려, 신라와 당나라 미워! 그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바로 이 발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관계 안 좋겠죠. 그 관계 안 좋은 시기에 그들과 쿵 부딪혔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싸울 무자. 네, 바로 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무왕.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왕 때는요, 이 산동반도에요, 장문휴를 보내가지고요. 예, 이 장문휴를 보내가지고 장문휴로 하여금 이 산동반도를 공격하게 합니다. 산동반도를 선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와, 대단하죠? 네, 제가 이 산동반도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그때를 생각해서 저 바다 건너 넘어오는 그 발해의 어떤 그 모습들 딱 상상해 보면 우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무왕 때는요, 싸움 묻자잖아요. 신라와의 관계도 그닥 좋지 않은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왕, 싸움 묻자, 장문휴의 산동반도 공격,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무왕 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긴장 관계로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긴장과 이완이라 그래가지고 어떨 땐 지금 긴장이잖아요. 중국가 긴장이잖아요. 근데 또 이완, 또 풀어주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는 이렇게 발전되는 거죠. 자, 그 이완시켰던 왕이 누구냐면요,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싸울 무자, 무왕. 반대의 개념이 뭘까요? 문왕이 되겠죠. 그럴 문자. 공부하면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해봅시다 라고 하는 왕. 네, 바로 문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왕 때의 모습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왕은요 상당히 친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상당히
친당적인 그 모습을 보여요. 네, 친당. 그러니까 당나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려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문왕 때는 나타나고 있더라.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문왕 때 어떤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중국의 어떤 시스템, 중앙행정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삼성육부, 이런 어떤 삼성육부의 어떤 그 모델들을 굉장히 차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문왕 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라와의 관계도 역시 좋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신라로 갈 수 있는 루트, 그 길을 만들죠.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신라도. 예, 신라로 가는 길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 문왕 때는 상당히 당나라와 그리고 신라에 대해서 교류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무왕과 문왕이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가다가 드디어 전성기 맞이합니다. 그 전성기에 해당하는 왕이 누구였느냐? 그 왕이 바로 선왕이었습니다. 선왕. 성왕이 아니라 선왕이었습니다. 이 선왕 때가 되면요. 와우. 바로 이 선왕 때가 되면요. 중국인들도 깜짝 놀라요. 이렇게 발해가 잘 나가? 해동성국. 네, 이 발해를요. 이때가 되면요. 해동성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잘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편제가 이쯤 되면요. 엄청 넓어요. 5경, 15부, 62주. 와, 이렇게나 넓습니다. 여러분들 62개 주예요. 그죠? 와. 얼마나 넓길래. 여러분들 고구려보다 발해 영토가 더 넓어요. 예,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5경, 15부, 62주에 이런 어떤 지방 행정 시스템도 갖춰내고 있더라라는 거. 이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해동성국이라 불리는 발해의 모습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발해가 이 멸망되는 요 모습을 보면 너무 급격하게 멸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는요, 바로 거란족입니다. 거란족. 네, 이 거란에 의해서 결국 발해는 무너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발해 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특히 무왕, 산둥만두 공격, 문왕, 신라도, 그리고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해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발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고구려를 계승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이라는 측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물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해 세운 나라지만 당시 어떤 이 아시아의 어떤 중심적 역할을 했던 당나라, 이 당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당의 영향을 받은 건 또 무엇이냐?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은 또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그런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고려 발해 왕이요, 발해 왕이 일본에 보낸 그 국서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그냥 써 있어요. 나 고려 왕은 뿜뿜뿜 딴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려가 왜 그러냐고요?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구려는 얘기예요. 나 고구려 왕은 고구려 계승했다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정말 이런 근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해는 여러분들 러시아도 자신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도 자신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삼국이 첨예하게, 왜냐하면 그 영토가 넓다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걸쳐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근거 딱 남겨주신 우리 발해 선조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해요. 나 고려왕, 나 고구려 계승했다니까 왜 그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근거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지배층들이요, 이 지배층을 이렇게 보시면 지배층에 이 고구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고구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화적인 요소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문화적인 요소. 일단 고구려의 전통 난방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온돌입니다. 온돌. 이 온돌을 여전히 발해도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발해의 그 대표적인 그 불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 명의 부처가 이불 서로 앉아 있는 모습. 이불 병좌상이라는 부처가 있는데 고구려 불상과 특히 고구려 그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 불상과 그 얼굴이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적 유사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석등 그냥 굵어요. 아주 그냥 뭔가 아주 그냥 웅장함인 게 보여요. 그 다음이 돌사자상 이것도 역시 가슴이 빵빵 딱 튀어나와가지고요. 뭔가 우람한 뭔가 어떤 그 고구려의 어떤 그 힘센 그 기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특징들이 바로 발해와 고구려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나 고구려 왕은 분명히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과 딱 절연하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문왕 때 친당적인 모습 많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중국의 어떤 문물들 많이 받아들입니다. 자, 특히 당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중앙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 이 발해의 어떤 중앙행정조직을 보면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중앙행정조직에 삼성육부라는 게 있어요. 예, 삼성육부라는 게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삼성이 뭐가 있냐면 원래 이제 이 중국 당나라의 삼성에는요, 이게 삼성과 육부거든요. 육부인데 원래 삼성에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게 당나라의 삼성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삼성의 취지는 가져왔어요. 그런데 보면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지금 이름이 좀 달라요. 그리고 육부도 원래 이 당나라의 육부는 2호 예병형 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육부는 육부라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예요. 삼성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 육부인데 이름을 보면 충, 인, 의, 지, 예, 신, 부 이렇게 육부예요. 이것도 이름이 좀 달라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름이 달라. 그리고 충인의지 예신 이름이 달라. 비록 삼성육부라고 하는 당의 어떤 시스템을 영향받았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역시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그 당나라 그 장안성을 보시면요. 장안성 앞에 정말 길이 그냥 대로변이 쭉 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주작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주작은 이제 그 방향을 보이면 북현무 남주작, 그러니까 남쪽 문을 향해서 주작, 남쪽이 향하는 거예요. 대로가 쭉 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서울에 오시면 그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 앞에 쭉 길이 뻗죠. 이걸 세종로라고 하는데 역시 이 당나라의 장안성의 어떤 그 모습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발해도 역시 발해 그 상경성 용천부, 발해 그 상경성 용천부, 발해 상경성 용천부가 바로 이렇게 주작대로 형태를 띠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당의 영향을 받은 요소들도 기억을 좀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에 계승한 것도 있고 당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 자, 중요한 거 고구려 계승 나 고려왕은 너무 중요해. 그리고 온도를 썼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당의 영향을 받은 삼성, 육부, 상경성, 용천부, 상경성은 바로 이 주작대로 써야 되겠다. 바로 주작대로를 띄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발해에서 중요한 포인트. 자, 역시 이제 이 왕들의 어떤 모습들인데, 무왕 때 싸움 묻잖아. 산도만도 공격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왕 때 진하게 네, 이렇게 보는 모습들. 그리고 선왕 때 해동성국을 이뤄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살짝 연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무왕 때 그 연호를 뭐라고 불렀냐면, 왜 대한제국도 뭐 광무 일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무왕 때는 인안, 네, 무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왕 때는 대흥, 그리고 선왕 때는 건흥, 이렇게 연호를 또 불렀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이 발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일단 제일 중요한 고구려 계승. 나 고려왕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성육부 주작대로 이런 것들은 당에 영향을 받은 측면. 하지만 삼성육부조차도 이름이 다르듯이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남북국에서 바로 북국 발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 고대의 이후에 어떤 그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강의 바로 시작해요.